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1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주중에 매매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송을 쉬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내용을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저의 개인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제가 앞에 방송에서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라는 방송 제목을 만들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먼 미래의 꿈, 오프라인 카페 개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물론 유튜브나 팟빵에 댓글로도 남겨주셨지만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응원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업하면 연락 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고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또 설레발 떨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지금 당장 개업할 수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개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제 삶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 업무 처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좀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고 또 그 정리가 되는 사이에 제가 또 돈도 벌고 그리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무언가를 시작을 한다면 그거는 미쓰리의 50대, 60대를 노후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중간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이제 뭔가 업무가 꼬이지 않도록 좀 꼼꼼히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미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의 개인적인 업무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도 가끔 하고, 그리고 매매는 겁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요. 생맥주 유통이라든가 생맥주에 관련돼서, 그동안은 마시기만 했는데, 이게 조금 깊이 있게 유통에 관련돼서 뭐 보관 관리 이런 것도 좀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유튜브나 팟빵 그 게시판을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막 부러워하시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 외국에서도 청취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온라인으로도 준비를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미쓰리가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맥주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준비가 되면 그런 시스템적으로도 충분히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영입해서 멀리서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그러면 그냥 방송에서 종목을 줘라고 하실 텐데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말을 더럽게 안 들으세요. 특히 저는 거래량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요만큼만 사세요라고 하는데 이따만큼 산다든가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는데 못 기다린다든가.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자 분들의 그냥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냥 일반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만 그렇게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직접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마이너스 된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어떻게 하면은 손해를 덜 보고 수익권으로 돌려놔서 잘 정리하고 그리고 매매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당황하거나 멘붕되거나 막 지르거나 이러지 않게 잘 어떤 그런 컨트롤 속에서 그 큰 시황을 보고 그 속에서 이제 종목을 매매하면서 함께 운영해 나갈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종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말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다닐 때부터 저는 우아하게 매매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아마 제가 만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때는 몇십 명씩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업 강의 나가서도 사실 뭐 CS나 매너 강의를 나가면서도 주식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전부 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저와 인연이 돼서 같이 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종목이 하물며 물려 있더라도 미쓰리 믿고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좀 안정을 드릴 수 있을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여유롭게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응원과 성원을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060으로 점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어려웠을 때, 제발, 나 언제 방송할 수 있지? 언제 돈 벌 수 있지? 막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답답함 때문에 060 점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 보니까 김건희 씨도 060으로 무속인에게 점을 보고 잘 본다라고 생각한 무속인에게 개인적인 번호를 물어봐서 계속 상담을 했다고 하죠. 뭐 김범수 아나운서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우리 남편이 검찰청장이 되냐 안 되냐 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것까지 상담을 했다고 하죠. 근데 060으로 점을 보는 분들이요. 대략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A라는 무속인한테 060으로 전화를 걸면 그 A라는 무속인이 저 언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 너 이제 이번 달 안으로 누가 일하자고 연락이 올 거야. 라고 하면 저는 너무나 신나겠죠. 감사합니다로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막 좋아하다가 아니야, 한 번 더 확신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전화를 또 해야지. 그래서 다른 분께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A라는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 언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일이 풀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무속인이 앞으로 한 3, 4년은 더 걸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이분 더럽게 못 보내 그러고 딱 전화 끊어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무속인을 찾아서 B 무속인, C 무속인한테 계속 전화를 걸게 되죠. 그래서 한 4, 5명한테 전화를 겁니다. 근데 A, B, C, D, E 이 5명 무속인 중에 만약에 C 무속인이 저한테 이번 달에 누가 일하자고 연락 올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어서 아니죠 점쟁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만약에 누가 저한테 방송하자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분들은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그 맞춘 분한테 꽂혀가지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죠? 선생님 지난번에 이번 달 안으로 연락 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데인데요. 제가 이런 조건인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저런 조건을 대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데 혹시 제가 이거 안 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오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마친 사람한테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많아지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번 주에 지금 현재 수요일까지 이틀 동안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이제 연락이 돈다방 미쓰리 카페 오픈에 대한 이야기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야, 정말 너 네 말대로 됐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미쓰리에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야, 네 말대로 진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맞짱을 안 떴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화요일 날 올랐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니? 이런 부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그 가려워하는 부분을 좀 긁어드리고자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실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살짝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진당의 윤석열 후보가 알고 봤더니 미쓰리의 초등학교 대선배님이시더라고요. 어째 이런 일이. 예. 그 초등학교가 우리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그게 사립학교였고요. 한 학년에 반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한 반에 60명이어가지고요. 한 학년에 18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창이라든가 선후배를 사회 활동하면서 찾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동창 선후배 찾는 일은 좀 뭐 드물지만 그래도 예,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 금연 캠페인 홍보 CF를 했던 그 가수 심태훈이라는 사람? 예, 걔가 이제 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저랑 되게 친했던 친구고요. 뭐 그 정도? 예.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나. 예, 윤석열 후보가 미쓰리의 초등학교 대선배라니. 아, 어디만 좀 창피해서 정말 말도 못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약간 좀 씁쓸하더라고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네. 자,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좀 풀어드릴 텐데요. 자, 14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잔존하니까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뭐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15일 화요일은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자, 하락 요인을 다시 한번 보면 14일 월요일 날은요. 사실 금리 인상보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짱 뜨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더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뭐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폐지하고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라든가 아니면 16일이 공격의 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맞짱 뜨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블랙아웃을 끝낸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준 의원들은 주둥이가 자유롭다 보니까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리 인상 강력하게 외치고 있고 비둘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50bp 안 된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맞짱을 뜰 날이 코앞에 있다라는 그런 공포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었죠. 그래서 미쓰리가 앞에 방송에서 해드린 게 뭐냐면 맞짱을 떠도 한판 붙어도 붙는 순간 뭐 잠깐은 증시가 휘청할지언정 그게 그렇게 큰 흐름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미쓰리의 더 큰 빅피처는 안 붙을 거다. 못 붙을 거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아니 예를 들면 북한에서 군사훈련을 38선 근처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북한의 군인들이 뭐 30km 완장을 하고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총도 들고 그다음에 화포 같은 것도 막 운반하고 그런 게 우리나라 쪽에서 보이면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리 북한이 우리 그냥 군사훈련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지언정 그렇게 군대가 움직이면 우리나라도 38선 근처로 당연히 군대가 대응하게 돼 있죠.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휴전선 근처에서 막 그 군사훈련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막 선제 타격한다고 하겠죠. 선제 타격하고도 남을 사람 같은데 하여튼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선제 타격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38선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한다, 군대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아유, 쟤네가 하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물며 두 나라가 긴장을 하고 있는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나라와 북한이 그렇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방송에서 지난번에 뭐 우크라이나 자국 국민들이 무기를 사서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영국이 뭐 국민들을 대피시키고 미국이 자국 국민들 귀국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 나왔던 얘기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자, 14일 월요일 날 16일 공격의 날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을 폐지하고 이동하고 굉장히 무서웠죠. 예, 그래서 주식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괜찮을 거야 이러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영국이 자국민을 돌아오라고 했다든가 미국이 뭐 대사관을 폐지한다 이런 것들이 그 정도로 국민을 보호하는 액션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설령 진짜 한판 붙더라도 증시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화요일 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러시아가 일부 군병력을 철수한다. 군 훈련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켰던 러시아가 그 군대를 이제 철수시켰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되게 여러분 농락당한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워낙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제가 여러분 주식이나 경제는 말장난이에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그 말장난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희생당하고 있는 게 답답할 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살짝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멘트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 러시아 군대가 철군한 거 완전히 철군했는지 확인을 못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무서운 거는요. 사실 게릴라입니다. 16일 날 공격의 날 이렇게 지정해서 긴장감을 주는 그건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봤을 때 저것들이 군병력을 철수한다고 했는데 정말 확실하게 군대가 안정권 쪽으로 후퇴했는지도 아직 확인을 덜한 상태고 전쟁은 지정학적 어떤 그 무력의 부딪힘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신중한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 니네 러시아 째리고 있다잉? 잘해라잉? 우리 계속 지켜보고 있다잉?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훈훈한 분위기로 뉴욕 증시가 화요일 날 3대 지수가 상승했고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도 2,700포인트를 막 회복하고 그랬죠. 그런데 3,000포인트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예, 힘들어요. 제가 3,000포인트는 작년 말부터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전에 계획한 것보다 더 앞당겨야 된다, 금리 인상을. 7월까지 금리를 1%까지 인상해야 된다. 그러면 3월달, 5월달, 6월달 세 번의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회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3월달에 50bp, 5월달에 25bp, 6월달에 25bp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런 매파적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럼 한편에서 또 뭐라 그래요?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또 끌어들이죠. 어떻게? 그 전에 했던 얘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준이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시가 개박살난다. 이건 제가 앞에 방송에서 해드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해드린 게 뭐냐면 금리 인상 얘기 나와서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연준 의원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증시 개박살나요. 점진적으로 할 거예요. 이런 안도감을 주는 멘트를 계속 한다라고 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도 항상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월달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선 회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월요일과 화요일 뉴욕 증시의 움직임이고 이슈들의 어떤 진행 상황입니다. 자, 제가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오늘 16일 날이요.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1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1월 달 소매 판매가 공개가 됩니다. 물론 NAHB 주택시장 지수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매월 중반에서 약간 좀 뒤로 가서 월 말까지는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주택 지표가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진 않고 있고요. 16일 수요일 날 발표된 1월 달 소매 판매 지수. 소매 판매는 여러분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비 국가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1월 달 소매 판매 지표 발표보다 더 16일 뉴욕 증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연준의 1월 달 FOMC 의사록인데요. 여러분들 기억력을 잘 되새겨 보세요. 1월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1월 달 FOMC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뉴욕 증시가 상승하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할 때 갑자기 연준이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1월 달 FOMC가 매파가 아니었는데 쟤네들 도대체 왜 저럴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1월 달 FOMC 회의가 매파적이었나요? 매파적이었던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매파적으로 우기죠. 근데 왜 미쓰리가 매파적이었다고 하지 않냐면 여러분 1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했잖아요. 금리 동결했잖아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왜 1월 달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냐면 그 회의에서 3월 달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멘트들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게 된 금리는 동결했지만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이런 발언들이 이제 문서화가 돼서 16일 뉴욕 증시 기준으로 현지 시간으로 그게 회의록이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래. 이런 상황이면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커질 거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1월 달 소매 판매 지수가 좀 잘 나오면 참고로 여러분 12월 달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6일 날 1월 달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1월 달 FOMC 회의록을 봤더니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정말 확실시 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막 설레발 치겠죠. 그래, 그러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50bp 할지도 모르겠어. 뭐 이런 또 매파적인 발언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17일 아침에 눈을 떠서 뉴욕 증시를 딱 봤는데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하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리 인상 가파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하락한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시라는 겁니다.
올해 증시가 그래요, 여러분. 전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의 어떤 그 스타일을 완전히 파악을 했어요. 정말 종목들이 있다가 갑자기 막 한순간에 막 20%, 30% 축축 뻗는 그런 그 유별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며 전체적인 시황을 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맞짱 뜰 것 같다가 또 괜찮다고 했다가 금리 인상 50bp 한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없이 시황을 막 뒤흔들고 종목은 종목대로 또 막 개인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올해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물론 2월 17일 눈을 떴는데 2월 16일 뉴욕 증시가 뭐 생각을 바꿔서 그래 1월 달 FOMC 회의록을 봤더니 3월 달에 금리 인상한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이러면서 또 안정을 찾고 뭐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땡큐죠.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가지고 놀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만약에 2월 16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그랬을 때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어젠 좋았는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철렁 가슴을 내려앉는 그런 건강에 별로 그 유익하지 않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16일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소매 판매가 공개가 돼서 아마 증시에서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충분히 우려먹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좀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송을 준비했고요. 자, 남은 시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쓰리의 이메일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나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이 종목 물려 있는데 종목 상담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종목 상담은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해하시거나 힘들어하시면 그리고 아니면 정 아니어도 미쓰리 나중에 돈다방 미쓰리 카페 함께할래 뭐 이런 반협박성 메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열어놨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